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분기말 리밸런싱 폭탄과 반도체 패닉셀이 동시에 터진 미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의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9.99%, 그러니까 사실상 하한가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그대로 바다 건너 미국으로 전이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87%나 폭락했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시작은 시티와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헤지펀드에 빌려주던 레버리지, 그러니까 투자 자금의 한도를 갑자기 줄였습니다. 빌린 돈으로 굴리던 펀드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내다 팔아야 했고, 그 첫 타깃이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강제 청산이 미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진 겁니다. 여기에 분기 말이라는 시점도 최악이었습니다. 연기금과 국부펀드 같은 큰 손들은 분기마다 자산 비중을 기계적으로 다시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 규모가 무려 1,6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 주식시장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셈입니다. 지수별로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2.21% 떨어지며 가장 크게 빠졌고 S&P 500은 1.44%, 다우는 0.09%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와 반도체 쏠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수만 봐도 드러납니다. 종목으로 들어가면 반도체의 낙폭이 정말 컸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이 13.18%, 샌디스크가 13.64% 폭락했고, 엔비디아도 신약 개발용 AI 플랫폼 공개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4.13% 내렸습니다. AMD, 인텔, TSMC는 물론이고 퀄컴, ASML, 암 같은 장비주와 팹리스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도 약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메가팩 같은 호재가 있었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사망사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규제 우려가 부각되며 5.79% 하락했습니다. 가상자산도 비트코인이 62,000달러를 내주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같은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형적인 업종 순환매가 나타난 겁니다. 대표적인 피난처는 제약과 헬스케어였습니다. 존슨앤드존슨, 머크, 에브비 같은 대형 제약사들이 탄탄한 마진과 배당 매력을 앞세워 3%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소매 유통도 강했는데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가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둔 합리적 소비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서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IBM이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호조를 타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채권과 유가, 그리고 주요 이벤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국채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식을 판 돈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면서 금리가 오히려 내린 겁니다. 국제 유가는 약세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60일간 원유 제재가 면제되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이 다시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물가 압박도 여전합니다. 5월 미국 제조업 PMI 잠정치가 예상보다 크게 뛰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관들은 올해 안에 3번의 금리 인상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배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한국발 반도체 강제 청산과 1,650억 달러 규모의 분기 말 리밸런싱이 겹치면서 수급이 단단히 꼬인 하루였습니다. 다만 핵심은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PCE 물가지수, 고용보고서 같은 굵직한 지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실적이 탄탄하고 마진이 두터운 헬스케어와 대형 소프트웨어 중심의 방어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